생명을 위협하는 암. 2007년 현재 암 치료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암의 특성만을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에서 첨단 방사선 치료, 그리고 식품 항암제에 이르기까지 최전선에서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암 정복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 신약을 맞으면서 이 혹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포기에 이게 볼록했는데 이만큼 지금은 잘 모르겠지요. 이 정도로 줄었어요, 확실히. 아주 이렇게 보기에 표가 나. 폐암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걸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났고 참 그 치료받는 동안에도 고통도 없이 이렇게 한 6주 동안 받는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니까 저희 제2의 인생을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잠에서 일어나 보니까 거뜬한 거예요, 허리가. 누가 요즘에 몇 살 먹었어요 물어보면 저 5살 먹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나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8월 21일 날 꼭 제가 첫 해는 촛불 하나, 그 다음에 2개, 지금은 이제 올해는 5개겠죠? 그렇게 하면서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암치료 신기술. 암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는 절망의 질병이 아니다. 과연 우리나라 암치료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희망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암과의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국내 암치료의 최고 권위자들로부터 직접 그 답을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도 최고의 목표를 아마 가족의 건강으로 잡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2007년 새해 들어서 암 정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연중기획 암과의 전쟁, 암정복 희망 메시지 5부작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암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질병이 아니라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암 정복은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최첨단 암 치료 신기술에서부터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 시스템까지 국내 암 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분들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 모이시기 어려운 5분인데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립암연구소 미국 같은 경우에 2015년을 암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죽는 사람이 사라지는 연도로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면요, 불과 8년 후거든요. 근데 이게 암 정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 정복의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 그러면 퇴치해야 될 병, 아니면 기생충 박멸하듯이 없어져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암 정복이 좀 요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암을 지금까지는 뭐 죽는 병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방할 수 있는 만성병, 치료할 수 있는 만성병, 가지고 살 수 있는 만성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암으로 가지고 치료하고 그렇다면 이제 정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개념 정립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지금 많은 상황인데 한 10년 사이에 치료 성적이 7, 8% 증가해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5년 생존율이 뭐 84%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암 자체가 조기 진단으로 치료에
그 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암 자체 치료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 암을 만성병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그런 치료의 전략으로 저도 조만간에 암의 정복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호주의 한 지역 암 협회에서 콩이 암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막 난리가 났었다가 그게 또 오보로 밝혀졌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된 내용이었습니까? 예, 뭐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콩이 그 여러 가지 그 건강 효능이 있거나 또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 콩을 그 콩에 들어있는 어떤 암 예방 성분을 식품의 일부로서 섭취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걸 농축을 하거나 추출을 해서 고단위로 섭취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잠시 동안의 혼란이었지만 집에서 뭐 두부라든지 콩을 뺐던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콩이 드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치 콩이나 콩이 드는 음식 전체가 그 해로운 것처럼 그렇게 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그 오보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오늘 또 편안하게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암치료 신기술의 현 주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암 정복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법을 등장시키고 있다. 암의 영양 공급선이자 전이의 통로인 혈관. 이러한 혈관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을 굶겨 죽인다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가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올해 61살의 조정임 씨. 건강해 보이지만 유방암 환자다. 지난해 초 재발한 암은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유방암이 찾아온 것이 10년 전.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힘든 항암 치료도 견디었다. 그런데 다시 암이 찾아온 것이다. 재발한 유방암 4기. 항암제 틀어드릴 거예요. 조정임 씨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다. 먹고 토하기를 하루에도 수차례. 재발 초기 그 빨간색 항암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조정임 씨는 지금도 와인이나 김치를 먹지 못한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정임 씨는 기존의 항암 치료와 함께 표적 치료제로 불리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가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주사를 꽂고 식사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애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주사바늘 꽂고 밥 먹는다 그러고 전화를 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전화를 했었어요. 부작용을 줄이는 외에 치료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었을까? 임파선으로 전이된 3개의 종양. 가장 컸던 3cm의 종양이 표적 치료제 투여 후 1.7cm로 절반가량 줄었다. 전이된 종양들을 3차원으로 재구성한 모습이다. 40여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종양 모두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적 치료제가 어떻게 종양을 줄일 수 있었을까?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선 주된 영양 공급원인 혈관이 필요하다. 혈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암세포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본격적인 암덩이로 자라난다. 하지만 혈관 생성을 차단하면 암으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중단돼 암은 서서히 굶어 죽게 된다. 이것이 혈관 생성 억제제로 불리는 표적 치료제의 개념이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세포의 분열 속도를 늦추는데 혈관 형성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 표적 치료제는